네, 경제합시다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설 연휴에 사촌을 몇 명 정도 만나셨습니까? 아마 그런 건 세본 적이 없다,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한번 차분히 세보고 10년 전과 올해를 비교해 보시죠. 대부분 꽤 줄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10년 뒤 또 50년 뒤엔 얼마나 더 바뀔까요? 세계 친족 관계 예측 독일 막스 플랑크 인구통계연구소가 지난해 말에 발표한 논문입니다. 친족의 미래를 2100년도까지 예측했습니다. 일단 나라를 불문하고 친족의 숫자는 크게 줄어듭니다. 1950년 65살인 여성은 생존 친족이 평균 41명, 2095년 동년배 여성은 친족 25명만 살아 있습니다. 저출생과 고령화가 누적되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눈길을 끄는 건 친족을 종류별로 뜯어본 결론입니다. 가장 급격한 변화는 사촌입니다. 1950년 중국에서 태어난 신생아의 사촌은 평균 11명, 친족의 10명 중 4명 정도가 사촌이었습니다. 반면 2095년 중국의 신생아는 사촌이 1.1명, 10분의 1토막입니다. 자, 이른바 사촌의 실종입니다. 대신 증조부모가 늘어납니다. 1950년 신생아는 증조부모가 평균 1.7명이었지만 2095년 신생아는 5.3명의 증조부모가 생존했을 거란 예측입니다. 자, 정리하면 미래의 아이들은 증조부모는 많고 사촌은 거의 없을 거란 얘기입니다. 이번 연구의 친족 범위는 위아래로는 증조부모부터 증손주까지, 옆으로는 사촌까지였습니다. 자, 이번엔 최근 국내에서 개봉한 일본 영화 이야기입니다. 자, 복도 뒤쪽으로 플랜 75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영화 속 가상의 정책 이름이면서 동시에 영화의 제목이기도 한데 초고령화 시대 국가가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그린 작품입니다. 通称プラン75が今日の国会で可決されました。政府に求める国民の声が高まっていました。 일본 정부가 시행한 플랜 75, 75세 이상의 고령자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심지어 참여를 적극 독려합니다. 태어날 때는 못 고르지만 죽을 시간은 선택하라고 광고하고 콜센터 상담사가 안락사를 밀착 유도합니다. 말도 안 될 괴기스러운 상상이지만 영화 속 인물들은 모두 수긍하는 모습입니다. 넘쳐나는 노인이 나라 재정을 압박하고 그 피해는 전부 청년이 받는다. 이 영화 속 대사처럼 노인이 국가의 큰 짐이 된다는 공감대가 영화 속에 생긴 겁니다. 현재 일본은 75세 이상을 후기 고령자로 별도 관리하는데 내년엔 일본 국민 5명 중 1명이 75세 이상이 될 전망입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고령자가 정점이 될 2040년엔 의료비와 간병비가 지금보다 60% 늘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비용을 일본 사회는 부담할 준비가 돼 있냐고 영화는 묵직하게 묻습니다. 고령화 정도는 일본보다 덜하지만 속도는 일본보다 훨씬 더한 우리나라는 얼마나 다를까? 하야카야 치에 감독은 이 작품으로 2년 전 칸 영화제에서 신인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손을 흔들며 웃고 있는 이곳은 보시다시피 평양입니다. 북한으로 패키지 여행을 떠난 러시아 관광객들인데 북한이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외국인 단체 관광을 처음 허용했는데 동행한 러시아 매체가 취재기를 공개했습니다. 4년 만에 단체 관광인 만큼 간단한 환영 행사가 열리고 관광버스에 타면서 여정을 시작합니다. 파리를 본딴 평양 개선문, 삼각형 모양의 유경 호텔 등 평양의 명소를 차례로 돌고 만수대 언덕에 김일성, 김정일 동상도 방문합니다. Не только первые русские туристы, но и среди иностранных туристов вы тоже первые. 러시아 관광객은 총 97명, 우리 설 연휴와 겹친 9일부터 12일까지 3박 4일이었습니다. 북한의 대표적 리조트인 원산 마식령 스키장도 들렀습니다. 러시아 매체가 강조한 건 사진 촬영이 자유롭다였습니다. 워낙 폐쇄적인 나라여서 사진을 찍을 수 있을지 의문이었는데 제지가 거의 없었다는 게 러시아 기자의 말입니다. Ноутбуки и телефоны. Любопытно, что КНДР официально отменила запрет на провоз импортных гаджетов в страну лишь в январе прошлого года.
단 김일성 부자의 동상을 찍을 땐 반드시 정면에서 찍고 팔이나 다리가 잘리면 안 되고 관광객은 일종의 차렷 자세를 해야 한다는 3대 규칙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비용은 3박 4일에 $750, 100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러시아와 북한은 지난해 정상회담에서 민간 교류를 늘리기로 했고 다음 달에도 단체 관광이 예정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합시다였습니다.